커피에 있는 각성 물질입니다. 근데 커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약에도 들어있고 우리들이 먹는 음료에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커피를 알맞게 먹게 되면은 우리한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들이 와서 이 두뇌의 피질, 대뇌 피질 부분에 자극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신이라든가 감각이라든가 또는 운동 기능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올려주는 네. 그런 상승 효과들을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근육 운동을 상진시켜서 운동 효과도 좀 가져오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카페인을 좀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이제 카페니즘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면 불안한 거, 그다음에 초조하고 네. 잠을 못 자고 머리가 아픈 두통을 느끼고 또 사람에 따라서 이제 설사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내에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먹게 되면 심장에 상당히 좀 무리가 되는 것이 나타나고요. 네. 또 이게 오랫동안 반복이 되면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커피가 이제 산이다 보니까 위에 자극을 줘가지고 역류성 식도염 같은 그런 질병도 이렇게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 이 교수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람마다 이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들이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분해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커피를 여러 잔 먹어도 바로 잠을 자요. 네, 네. 맞아요. 이 분해하는 능력 효소가 상당히 이제 적은 사람들은 한 잔만 먹어도 하루 종일 잠을 못 자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알맞는 커피 양은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상쾌한 기분이 드는 그런 정도의 양으로 커피를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저는 말씀하신 게 카페인은 사람마다 다르다. 네, 그러나 맞습니다. 과다 섭취는 좋지 않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러니까요. 사람마다 다른데 내가 좀 커피가 잘 받는 체질인지 아니면 카페인 대사 능력이 좀 떨어지는지 좀 이거 내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이 교수님? 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커피를 마시고 불면증이 온다든지 이제 심장에 부담이 온다든지 위장관에 부담이 온다든지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카페인이 잘 안 맞는 체질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그런 방법 말고 사실은 이제 심박수를 한번 재보시라는 방법도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셨더니 10초에 15번 이상 심장이 좀 빨리 뛴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카페인에 예민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분들은 되도록 오전 중에 커피를 드시고 한두 잔 정도로만 드시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면증이나 이런 게 생긴다. 그런 분들은 되도록 커피를 끊으시거나 아니면 디카페인 커피로 드셔도 이제 커피의 항산화 성분들을 충분히 즐길 수 네.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드시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그러면 종합을 해보면 정말 카페인 민감도가 아주 높은 분들을 제외하고는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된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이제 최종 나온 논문에서도 심장에 이제 도움이 된다고 실제로 결론이 나왔고요. 네. 커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이 항산화 성분 같은 경우는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혈관 벽에 있는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3잔에서 4잔을 먹었을 경우 심혈관계 질환이 일어날 가능성을 줄여서 예방한다는 그런 결론이 났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얘기하는 커피는 이제 설탕 들어가고 프림 들어가고 이런 커피가 아니라 이제 아메리카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서너 잔 좋다 그래서 좋아라 했는데 이제 설탕 프림은 뗀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알면 알수록 커피의 매력에 점점 더 빠져들게 되는데요. 커피에 대한 오해와 진실 마지막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커피 중독 위험하다? 괜찮다. 이거 진짜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뭐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저희가 중독이라고 하면 이제 이 음식을 술이라든지 담배를 끊었을 때 이거를 더 찾게 되고 막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이런 의존성이 있거나 아니면 점점 이걸 용량을 높여야지만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는 그런 내성이 있거나 이제 이럴 경우 저희가 이제 중독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커피 같은 경우도 도파민을 높이기 때문에 도파민과 관련된 그런 어느 정도 중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술이라든지 니코틴 중독보다는 중독성이 훨씬 약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중독성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커피 드시면서 저희가 믹스커피 같은 거 드시는 경우들은 당까지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굉장히 끊기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커피 드시면 막 일시적으로 피로가 풀리고 굉장히 개운하다고 느끼시는데
이게 문제가 실제로 커피를 마셔서 피로가 뇌의 피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피로 물질은 쌓이는데 그걸 못 느끼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커피를 안 마셨을 때 더 큰 피로가 몰려오니까 사실 막상 카페인 중독되신 분들 끊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 중독도 어느 정도 있고 너무 과하게 섭취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 이 커피 한 잔 가지고도 이렇게 얘기할 게 무궁무진해요,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커피가 만약에 없었다면 데이트하는 남녀가 그 허구 많은 날 만나가지고 뭘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까? 또 우리 밤새 공부하는 학생들, 야근하시는 분들이 그 밤을 어떻게 힘내서 견딜 수가 있었을까? 참 고마운 부분도 많은데 네. 일단 잠 깨는 요 각성 부분에 있어서는 커피가 굉장히 효자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커피만한 게 없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커피가 뇌 건강에 도움이 되냐는 논문도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아직 이제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한데 네네. 실제로 커피를 장기간 섭취를 했을 때 뭐 우울증이라든지 파킨슨병 같은데 이제 도파민 농도를 올려줘서 좀 도움이 된다는 근거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피로를 푸는 측면에 있어서 얘가 딱 커피를 안 마셨을 때 더 큰 피로가 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적당히 나의 체력에 맞춰서 체질에 맞춰서 적당히 섭취하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